우와, 잘 달린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종우입니다. 오늘은 올바르게 앉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앉아 있으신가요? 컴퓨터, 일터, 학교, 학원, 그리고 집에서 쉴 때도 하루에 자는 시간을 빼면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길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것저것 다 합쳤을 때 하루에 총 7시간에서 11시간 앉아 있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못해도 3분의 1 혹은 절반가량은 앉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모두 어렸을 때부터 똑바로 그리고 바르게 앉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잘 앉고 계신가요? 이 영상에서는 올바른 앉는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올바른 자세란 없다. 올바른 움직임만 있을 뿐이다. 이 영상의 핵심이면서 가장 중요한 말일 수 있어요. 다른 포유동물과 구분되는 인체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S자형 이중만곡 형태인 척추, 넓은 골반과 아치형 발바닥, 강한 둔근과 하체 근육들, 그리고 목덜미인데,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신체적 특징이 있겠지만 앞서 나열한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직립하여 보행할 때 체중을 지탱하고 달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정감과 활동성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은 수십만 년의 아주 오랜 기간 잘 움직이기 위해 진화했지, 본격적으로 앉기 시작한 시기는 인류 역사적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잘 앉기 위해 진화한 신체 구조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요약하여 말하자면 우리 몸은 직립으로 서서 보행하고 뛰기 위해서 진화해 왔으며 그렇게 기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인체가 장시간 앉아있다는 건 그 자체로 아주 부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유로 뒤에 설명드릴 올바르게 앉는 자세를 최대한 실천하여 내 몸을 가급적 중립 상태로 정렬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의 절반을 가까이 앉아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일상 속에 앉는 시간에 따라 심장병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유방암, 우울증, 요통 등 인류가 고통받는 다양한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귀납적 추론 방식이긴 하지만 그만큼 의자에 앉아서 장시간 생활을 하는 것이 인체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인체 건강에 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겠지요. 오죽하면 의자병, 앉기병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니까요. 특히 자세가 아무리 바르더라도 골반과 좌골에 오롯이 체중이 부하되면서 생기는 둔근과 햄스트링의 문제, 기립근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요통, 각종 디스크 질환, 고관절 굴곡근의 장시간 곽인장으로 유발되는 장요근 증후군 등은 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앉기병의 근골격계 질환이 되어버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처럼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기엔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앉는 자세의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가급적 앉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현대인들의 생활상을 살펴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수업을 듣다가 일을 하다가 계속 움직일 수도 난데없이 나가서 뛰는 것도 썩 현실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앉아있는 자세를 계속 조금씩 움직이면서 체위 전환을 하는 것도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직장 상사에게 집중력이 없는 산만한 사람으로 보여서 야단맞기 쉽상이지요.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서론에 드리는 이유는 현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오래 앉아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며 서서 스트레칭하고 움직이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타이반 자이반 어쩔 수 없이 우리 대부분은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그래서 더욱더 잘 앉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잘 앉는 자세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먼저 앉을 때 체중의 부하가 가장 큰 부위는 어디일까요? 골반,
다시 말해 엉덩이죠. 의자에 앉는 자세에서 상체를 지지하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시작과 끝이 바로 골반입니다. 먼저 골반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골반을 뒤에서 봤을 때 꼬리뼈 위로 만져지는 딱딱한 뼈가 바로 선골인데요. 바로 이 선골을 등받이와 좌면이 만나는 모서리에 밀착해서 앉기입니다. 즉 선골을 이 모서리에 끼워 넣듯이 앉는 것이죠. 그럼 궁둥뼈라 불리는 좌골의 앞쪽으로 체중이 실리면서 등받이에 기대거나 혹은 기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요추의 만곡이 유지됩니다. 이것은 또한 골반이 후방경사되는 것을 방지해 주지요. 그래서 의자를 고를 때도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며 요추 지지를 위한 형태의 등받이가 필수적입니다. 더하여 조절 가능한 요추 지지대가 있거나 허리 곡선에 꼭 맞는 내장형 요추 지지대가 있는 의자를 고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머리와 척추를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바른 위치에서 앞으로 2.5cm 나올 때마다 목 어깨에 걸친 근육군에 가해지는 부하가 4kg씩 증가하게 되는데요. 목 어깨 근육통은 물론이고 편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턱을 당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머리를 앞으로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턱살이 접히게 한다는 느낌으로 턱만 뒤로 당기는 것입니다. 머리가 앞으로 나온 거북목 자세에서는 상부경추는 신전이 되고 중하부경추는 굴곡이 되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움직임을 주는 것이지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턱을 뒤로 당기고 목 뒤의 한가운데가 펴지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헤드레스트의 필요성은 용도와 개인이 느끼는 편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작업용, 사무용이라면 굳이 올바른 자세를 위해 헤드레스트는 없어도 됩니다. 다만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한다거나 혹은 머리를 기대어 휴식을 할 수 있는 의자를 찾는다면 내 신장에 맞게 조절 가능한 헤드레스트가 있는 의자가 좋습니다. 팔꿈치를 가급적 몸에 가깝게 위치하고 자연스럽게 구부립니다. 이는 어깨와 팔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팔꿈치가 벌어지면 턱을 괴고 척추의 정상적인 S자 만곡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고를 때도 팔을 편안하게 지지해주는 조절 가능한 팔걸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발은 바닥이나 발판에 평평하게 닿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발바닥이 지면에서 떨어져 있으면 몸의 체중이 모두 허리에 집중됩니다. 골반에서 다리로 내려오는 신경과 혈관이 압박되어 순환장애, 부종, 저림과 같은 이상 감각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발이 평평하게 닿아 무릎이 고관절보다 높게 위치하면 골반과 상체가 등받이에 밀착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의자의 좌판은 앞부분이 밑으로 향한 곡선 형태이면서 높이가 조절 가능한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의자의 원단은 마찰력 없이 미끄러운 소재면 자세 유지력이 떨어져 요추의 정상 커브가 무너질 수 있으니 적당한 마찰력과 장시간 앉는 것을 고려하여 통기성 소재가 좋습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 무릎 뒤쪽인 오금 부위에 압력을 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바퀴가 있으면 좀 더 이동성이 있어서 사무작업에 피로를 덜게 되고 높은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용도라면 바퀴가 없이 움직임이 적은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장시간 견고하게 내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안정감을 주는 의자여야 합니다. 자, 앞에 나열한 다양한 이유들로 현대인들에게 좋은 의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의자 회사들이 편하고 건강한 그리고 인체공학적인 기능성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개발 중에 있지요. 인체 구조상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앉기 때문에 의자는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의 도전과 발명이 있었는데요. 짧게 살펴보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이런 일체형 형태의 의자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때 인터넷에 인류 최악의 발명품이라는 웃픈 제목으로 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으로는 이런 의자는 어쩌면 앉지 말라고 만든 의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시간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건 거의 고문이나 다름없었죠. 지금은 정말 좋은 의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인체 공학적 형태의 제품들이 많지요. 의자 하나만을 만드는 기업도 이제는 누구든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예 앉는 것을 탈피하고자 만든 트레드밀 형태의 도전적인 책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세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형태의 의자도 있고요. 효용면에서는 개인차가 있을 거고 누군가에겐 효과적이고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음에도 아직까지는 기존의 의자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바로 바른 자세와 편한 자세가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자의 기능 중에 안락함은 매우 큰 요소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내용을 참고하시되 좋은 의자를 고르는 명확한 정답은 어쩌면 없다고 할 수 있지요. 편안함이라는 기준은 너무나도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직접 앉아보고 구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용도에 맞게 편안함과 적합성을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의자에 투자하는 것은 건강과 생산성에 대한 투자입니다. 올바르게 앉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다음 영상은 인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올바르게 눕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세요. 영상 결론. 올바른 자세란 없다. 올바른 움직임만 있을 뿐이다.